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7%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면서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은 바로 2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뭐 지난번하고 똑같은 한 3.1%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물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연준 관계자들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좀 조기 인하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전제 조건에 이거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월 20일 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뭐 동결 이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물가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물가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뭐 1985년도 요 그래프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2015년 지나서 한 2020년까지 이래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죠. 그러다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간 물가가 높니 낮니 막 이렇게 해도 굉장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데이터가 있는 기간인데,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을 때 뭐 굉장히 가팔랐죠. 또 그리고 뭐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물가가 굉장히 지금 등락이 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갈 때가 이때, 미국 한참 잘 나갈 때 요 기간이 참 살기가 좋았을 때고,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요 기간 있죠, 여기에 살기 좋았던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물가 2%니 뭐니 하는 것들도 다 굉장히 지금 오랜 요 기간,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어릴 때 빼고 지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뭐 경제에 관련해서 좀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 이전에 태어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경제 정책을 뭐 하고 하는 게 주로 요 기간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었다. 지금 우리가 물가가 한 2%라고 하는 게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서 한 2% 수준의 물가가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긴 역사를 보면은 물가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때 뭐 중국 개방도 있었고요. 또 독일도 그때 통일이 되고 해서 못 살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공장을 갖다가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굉장히 싸게 어떤 대량의 물건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앞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기후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공급망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2년별로 신냉전이라고 해서 중국 편, 뭐 미국 편 이렇게 갈라가지고, 또 안보 이유로 인해서 뭐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자국에서 아니면 우리 우방에서 생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지금 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예전과 같이 이런 추세로 흘러가기는 앞으로는 좀 힘들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기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좀 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가 2% 목표하는 거 있죠. 이거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뭐 특이한 상황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예전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높은 물가를 갖다가 용인을 하고 2% 이상을 갖다가 좀 중앙은행에서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지금 2%뭐 잡고 뭐 한다더라도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경제가 조금만 돌아가면, 돈은 중앙은행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리고 민간에서도 만듭니다. 특히 민간에서 만드는 거는 이 경제가 활활 돌아가게 되면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월급도 많이 주고 월급들 많이 받으니까 돈이 흔해지죠. 그럼 다시 또 물가가 오르는 건데, 예전과 같은 2% 목표를 위해서 계속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리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지금 경제를 갖다 망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용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시행착오, 아직도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갖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등락을 반복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는 걸 갖다가 금리가 계속 억눌러 버리면 여기저기서 실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 안정, 이 정책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또 금리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시절은 1980년대 미국의 이 고점을 해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었던, 굉장히 지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게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금리가 하락하던 굉장히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살았는데 대부분의 경제활동 우리가 이때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왔었던 시기이고, 어설프게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나는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녀의 발목을 잡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아예 조언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제 환경도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어떤 기준이 바뀔 거고요. 또 금리도 기준이 바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자꾸 이 경제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렇게 계속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전기전자 팔았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고 있다 하고 하는데 이쪽으로 매집을 하고 이쪽 팔았어요.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올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많은 산업 부분에 변화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거품이 한 2단계에 걸쳐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갔다가 일단은 폭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 시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좀 거대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전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고학력이었더니 이런 거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거품이 일어났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과도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또 당장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그게 사회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사회 제도가 바뀌려면 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치도 많이 바뀌겠죠. 또 그리고 물리적으로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 응용 기술들이 들어가고 하려 그러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나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한번 거품이 중중중중중중 꺼지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발전을 안 하느냐? 계속 발전하겠죠. 발전을 해서 다시 한번 제도도 정비되고 또 각종 산업의 응용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곳곳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때는 전 세계적인 진짜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생각으로만 하던 이때 기대로 했었던 것들이 현실화 되면서 거품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에서 이번에 끝나면 한 몇 년 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요 기간 다 적어도 한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한 몇 년 올랐다가 짧을 수도 있어요. 한 2, 3년, 2년 이로 올랐다가 또 한 2년 정도 미끄러졌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한번 빵 터지고
돈이 이제 이때는 돈이 엄청나게 지금부터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자동화되니까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전부 다 자동화되어서 사람들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참 훌륭하고 좋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 실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을 이용할 만한 돈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다 불어쳐먹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럼 돈을 뭐 일부 살아남는 직종이 있다 하죠. 물론 또 새로운 직장도 많이 생기겠지만 시차도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럼 벌이가 예전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기업적으로 다가버리고 사람들한테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돈이 회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잘 회전되지 않는다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면서 한번 박살나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게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한번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왜 하필이면 차라리 지금 오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할매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때, 민첩한 대응을 하기 힘들 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나 이 말이에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030년대 한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한번 기회를 잘 잡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요때 기회를 잘 잡아서 한번 다시 나아가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저때 기회를 잘 못 잡으면 우리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렇게 멀리 보고서도 가까운 시나리오도 있고 좀 멀리 시나리오를 써놓고도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뭐 제도, 사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전자를 팔아야 되겠네 이 말이에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네 이 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전혀 뭐 차익 실현이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담아두면 됩니다. 그럼 꼭 전기전자만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나중에 전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게 다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몇 종목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일단 LG 생활건강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참 뭐 잘 나갈 때 있었는데 거의 180만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30만원 예전에 그 수준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거품도 좀 많이 꺼졌고, 사실 장기 투자하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들도 굉장히 자동화된, 비용이 적게, 지금보다는 더 작게 들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이빨 양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빨은 내가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공부 좀 해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또 그래, 삼성중공업은 이제 참 괜찮은데 멀리 보면 좋다 그랬죠. 근데 지금 좀 어중간합니다. 또 그리고 신도리코도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고, 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이 빨간색이 딱 나오면 그저건 이거 추세 상관없이 매수라고 보면 되겠죠. 또 그리고 빨간색이 안 나타나더라도 상승 추세 평범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거 긍정적으로 이제 봐도 되겠죠. 이 카카오는 지금 앞서 본 뭐 LG 생활건강의 조금 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들이 지금 우리가 이때가 살아왔던 그 시기가 이 금리로 봐서는 이렇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정말로 돈이 시중에 무지막지하게 공급되던 좋은 시기였습니다. 좋은 시기였고, 또 이념을 떠나서 중국이 전 세계 어떤,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통일이 됐을 때 전 세계 어떤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대량으로 싼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었던 정말로 풍요로운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좀 풍요로운, 아마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참 기분이 좋죠. 미국의 중산층이 대거 탄생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전기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지금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물가도 앞으로는 지난 요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빨리빨리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때는 뭐 그런 말이 있죠. 내 때는 이랬는데, 내 때는 이랬는데, 그 말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특히 자식 키우면서 내 때는 이랬는데 큰일 나요. 엄마 때는 이랬고, 아빠 때는 이랬고,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고 하니까 어떤 직업들이 좋았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니도 이런 직업 가져라, 저런 직업 가져라 하고 새빠지게 공부시키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저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많이 드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저는 차라리 그냥 네 알아서 공부해라, 알아서 놀아라, 실컷 놀아라 이야기하고, 애 스트레스 안 주고 실컷 자유롭게 놀도록 만들고, 공부를 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안 하면 뭐 나눠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는 게 더 바라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뭐 사람 기업이 채용하겠습니까? 가능하면은 기계로 다 해버리죠. 그리고 전부 다 기업 수익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기업 쪽에서 돈을 많이 벌면 배당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애가 오히려 내 열심히 애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 놨더니만은 요 시기에 맞는 인재상을 만들어줘. 애가 살아가야 될 시기는 이 시기인데, 요 시기에 맞는 인재상을, 부모가 바라는 인재상을 만들어 놓고서 공부는 요거 시켜놨고 이어서 살아라 하면 애가 제대로 응용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나눠버리고 이 시기를 지가 알아서 준비해서, 뭐 정말 나라면 애들이 다 준비 잘 합니다. 애들이 막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저거가 노는 게 우리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릴 때 흡수력이 좋아서 세상 물정을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많은 점들이 있어서 애 키우는 데도 있고 뭐 어떤 점에 있어서도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전기전자 좀 팔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 지금 팔고 나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정이 기회로 보고서 한 2030년 넘게 있죠. 그때까지 무조건 기회 있다 보세요. 앞으로 한 10년은 그냥 무조건 기회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끝은 언제 하는데, 인공지능을 뭐 어떻게 합니다 해서 국회의원들 땅 해서 법 바꾸고 인공지능법이라 만들어서 법 바꾸고, 우리가 어딜 가도 인공지능이 막 발바닥 차이고, 집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아가지고 말만 하면 뭐 쫙 전기도 키워지고 뭐도 키워지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래 되면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 산업에 퍼질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모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